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인크래프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나요? 요즘 들어서 날씨가 많이 밤낮으로 많이 쌀쌀해진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저도 감기가 잘 안 걸리는 체질인데 얼마 전에 기침 가래가 조금 나와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을 가니까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절기가 된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암호화폐 가격도 마찬가지로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가격이고 뉴스는 뉴스이기 때문에 지난 3주, 9월 3주차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주요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투자자로서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과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가격만 쫓지 마시고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월 3주차 코인크래프트 뉴스레터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 거시경제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9월 17일에 이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Bank가 드디어 25b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첫 인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상승 동결 하다가 처음 이제 인하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매크로 이벤트가 일주일의 시장 심리를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반응이 차가웠었는데요. 즉각적인 급등은 없었고, 기대를 했고 발표를 했고 그냥 소화를 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크립토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9월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크립토 ETF 상장 기준을 일반 기준으로 바꿔서 승인하는 것에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외에 주요 알트코인들, 예를 들면 솔라나나 XRP 이와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상장 경로가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변동성 재점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옵션 미결제 약정, OI라고 하는데, 이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대로 올라서면서, 그리고 9월 26일이죠. 이번 주에 대규모 만기를 앞두고서 현물 이 레인지 포지션이 끌리는 구간에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단기 지지선으로 115.2K가 중요 포인트로 주목이 되면서 여러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이따 가격 시황에서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에 이더리움에서 큰 호재가 있었죠. 블랙록이 이더의 현물 ETF에 대규모 순유입을 했습니다. 대략 8만 700개의 이더가 순유입으로 됐고, 초반에 랠리를 바쳤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는 여러 이 고래들의 이익 실현 그리고 옵션의 재비치로 순 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먼저 가격 시황을 살펴볼 텐데, 이 핵심 지지 라인이죠. 이 115.2K라고 하는 구간을 유지를 하다가 어제 새벽에 이 115.2K 지지 구간을 뚫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105.5K까지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FOMC 이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위쪽을 두드리긴 했지만, 이 선물 옵션 포지션이 다시 정렬을 되면서 이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고 이 레인지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115.2K 이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주봉 기준으로 이 115.2K 구간을 지지를 할지 안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을 만약에 뚫지 못한다면 하방으로 더 갈 수 있는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옵션 만기와 맞물려서 115.2K 부분을 다시 뚫어준다면 11만 7천이나 11만 8천 달러의 재진입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끄러진다면 이 9월 말에 있는 대규모 옵션 만기와 맞물려서 이 11만 달러 안팎의 이 맥스페인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맥스페인 구간에서 이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주 초반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9월 15일 블랙록의 현물 ETF로 대규모 순유입이 포착이 되면서 이 상단을 굉장히 크게 치받았는데 4,600달러 선까지 시험했는데, 이후에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4,450에서 4,600달러 박스로 숨고르기로 유입 급등 조정 패턴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조적인 수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ETF라는 이런 안정적인 자금이 작동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이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여전히 강세를 이루고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중장기 내러티브는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단 구간을 넘으려면 추가 순유입과 이더리움 레이어2 롤업 확장과 같은 이 중요한 이 수수료 하락과 같은 촉매가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4,450달러나 여기 선이 있죠. 근데 이미 4,450달러 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4,30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4,300달러의 재진입이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 자체는 기간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를 온체인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기대와 현실이 번갈아 가면서 부각이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크립토 ETF 상장 기준을 일반으로 승인하면서 기대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었는데요. 다만 실제 이 심리 유동성 자체는 얕았고, 가격은 여전히 2.95에서 3.1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이 박스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과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0월 말로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현물 ETF 발표, 그리고 이 마켓 메이커나 커스터디 구성이 공개가 되고, 여러 가지 이 초기 거래 비용 경쟁력을 갖춰야만 박스 상단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호재 선반영 그리고 실물 유동성 점검 국면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주를 바라봤을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115.2K 방어를 할지에 대한 여부, 만약에 이 지지선을 지켜준다면 상단을 재도전할 수 있는 다시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고, 이 지지선을 무너진다면 26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맥스페인 구간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 ETF의 순유입 흐름을 계속 봐야 할 것 같고, 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이 기관들이 유입을 해준다면 4,600달러 상단을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실물 촉매, 그리고 상장이나 유동성, 그리고 거래 비용이 하나씩 확인이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리플의 이러한 소식들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기사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설명드렸던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가 대규모로 유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9월 15일 주 초에 하루 만에 블랙록이 또 이더리움 ETF에 8768개 이더, 약 달러로 3억 6,300만 달러를 유입했습니다. 최근 30일 중에는 최대 기록이고, 그래서 현재 블랙록은 총 172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면서 이더리움 전체 시가총액의 3%를 보유하면서 이더리움의 큰 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 시장에서 여전히 절대 강자로 블랙록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 그레이스케일이 2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 피델리티가 3위를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즈덤 트리, 즉 자산 운용사로 알려져 있는 위즈덤 트리가 이더리움과 이 스텔라 기반 블록체인 위에서 이 사모 신용이랑 대체 수익 자산을 토큰화한 펀드 CRDYX를 출시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위즈덤 트리 개인 신용 및 대체 수익 디지털 펀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고요. 구조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RWA 시장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위즈덤 트리에서 제공을 했던 이 개인 신용 및 대체 수익 디지털 펀드는 기업 개발 회사 BDC나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와 같은 이러한 35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고, 그동안 기관끼리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러한 개인 신용 및 대체 수익 디지털 펀드를 블록체인화해서 토큰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이러한 시장에서 토큰화가 됐기 때문에 최소 투자금은 25달러만 있어도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모펀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은 이더리움과 스텔라 기반으로 활용이 돼서 토큰이 발행되는 거 알려져 있고, 향후에 아발란체와 같은 추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확장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위즈덤 트리에서 동일한 지수 기반 ETF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토큰화 버전으로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었던 이 개인 신용 자산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동성 개선이 돼서 전통적인 사모펀드 대비해서 2일의 환매 기간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개인 투자자의 친화적인 구조를 내세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토큰화 기반 투자 상품이 이 투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위즈덤트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 토큰화 펀드는 약 12개 정도가 되고 있고 운용 자산으로만 약 9억 달러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체인 시장에 알려져 있는 RWA 시장 규모는 약 280억 달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25달러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약 3만 5천 원 정도 가요. 아마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이젠 개선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실제 대출 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장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크레딧 원천 수익과는 좀 괴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TF 초기와 유사하게 이 틈새 시장처럼 보이겠지만 이 토큰화 기반 금융상품이라는 것 특징 때문에 이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미국 토큰화 주식시장이 급팽창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던 이 주식을 이제 블록체인의 토큰화해서 거래를 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 초반에서도 약 5만 5,980만 달러였었는데 이 미국 산장 주식 토큰화 시총이 보름 만에 약 2억 5,600만 달러로 4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봤을 때 급팽창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대표적으로는 이 온도 파이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온도 글로벌 마켓에 여러 가지 토큰화 주식 상품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미국의 주식 그리고 ETF 100종 이상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 파이낸스는 잘 알고 계시겠죠? 온도라는 토큰도 출시되어 있고 이 온도가 운영하는 자산 자체가 약 1억 8,310만 달러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백드 파이낸스라는 회사의 이 운영 자금을 추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하는 이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데 이 기술적인 인프라와 신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브로커 딜러가 실물 자산을 보관하고 실물 자산의 내용을 체인링크와 같은 오라클 서비스를 통해서 이 실물 데이터와 블록체인, 즉 오프체인과 온체인을 연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을 한 상태죠. 만약에 이 요청마저도 이제 승인이 된다면 내년부터 이 토큰화된 주식이 그리고 ETF나 ETP와 같은 금융상품과 함께 토큰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지금 암호화폐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세 가지 축으로 추진 중인 트레이더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의 지위로 올려놓고 지금 국가 자산으로 편입시켜 놓은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이 주식 토큰화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패권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특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9월 13일 기준으로 약 2,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는 미국 M2 대비 1.27%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고 국내 시사점으로는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하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글로벌 교역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계속 한국은행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침투해서 잠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 미국의 토큰화 주식시장이 급팽창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데 무엇보다도 RWA 토큰화 시장이 실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실험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나스닥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까지 제도적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이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주식 토큰화가 본격화되면 미국 주식하기 위해서는 뭐 계좌를 트고 달러를 바꾸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처럼 클릭 몇 번이면 글로벌 주식을 바로 살 수 있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로 블록체인 패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견인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미국 중심의 코인, 아발란체나 온도 파이낸스와 같은 이런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기관 채택이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된 자산군의 확대가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 중형 코인에게 많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형 코인을 제외하고 이 최근 한 달간 상승률은 아발란체나 온도화가 중소형 프로젝트가 더 두드러진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기관 수요나 정책 수혜를 받는 코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께서도 아셔야겠지만 한국이 지금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규제나 법제화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로벌 자금 흐름은 이 미국 중심으로 더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나 교역 구조, 이런 금융시장 안정성에 많은 지금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죠. 이 그레이스케일에게 처음으로 다중 암호화폐 ETP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이 ETP는 ETF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에 추종하는 상품을 내놓은 것이고, ETP는 단일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종목을 합쳐서 만들어온 지수 추종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된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상품명 자체는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 캡 펀드라고 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고, 이 ETP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이렇게 상위 5개의 시총 코인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미국 최초로 다중 디지털 자산 ETP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개별 거래소나 토큰 없이도 ETF처럼 편하게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나는 코인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시총 상위 5개 코인에만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러한 펀드를 구매를 하면 되겠죠. ETF가 이제 ETP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알트코인까지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코인베이스 리서치가 예고를 했었던 9월 알트코인 시즌, 아직은 9월이지만 아직 알트코인 시즌이 왔다고는 얘기는 못할 정도고, 앞으로 또 9월이 있고 10월이 있고 아직 이번 연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죠. 그리고 유동성 확대, 앞으로 이제 기관이나 개인 모두 계속적으로 진입 장벽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유입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 제도적인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곧 자금 유입을 촉발하고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ETF에서 시작해서 이 멀티 자산의 ETP로 온 것은 이 향후 RWA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상품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런 태도 변화가 장기적으로 많은 알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거라는 가속화 신호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단순히 이 알트코인 펌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전통 금융과 온체인의 이런 구조적인 결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플이나 이더, 그리고 솔라나 에이다와 같은 이 알트코인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수혜자로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항상 모든 소식에 나오고 있네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현물 암호화폐 ETF의 상장 기준을 간소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중에 암호화폐가 잠깐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주요 변경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일반 상장 기준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SEC가 나스닥이나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죠. 이러한 주요 거래소에 대한 상품 기반의 신탁 주식의 일반 상장 기준을 승인했는데요. 이전에는 이 현물 암호화폐 ETF 상품이 개별적으로 SEC의 검토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일반 기준만 충족한다면 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240일치가 걸렸던 이 심사 기간이 75일 또는 그 이하로 크게 단축됐다라는 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장 기준 조건도 없지는 않은데, 이러한 세 가지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암호화폐가 최소 6개월 동안 주요 거래소에서 선물 시장으로 계약이 거래가 되고 있어야 되고, 기존 ETF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 40% 이상의 순자산 가치 노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러한 일반 상장 기준 조건이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소화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알트코인이 현물 ETF로 출시가 되는데 중요한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ETF가 출시가 될 때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에 ETF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은 계속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은 이 페이팔로 알려져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 이 페이 USD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아비트럼 정도로만 발행을 하고 운영을 해왔었는데, 새로운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추가하면서 PYUSD 제로라고 하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재출시, 즉 리브랜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이 브릿지를 통해서 확장 버전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이 페이 USD랑 1대1로 스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대로 그냥 옮겨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페이 USD, 즉 페이팔 USD도 멀티 체인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브릿지 친화적인 포맷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가가 된 체인은 트론, 아발란체, 앱토스, 그리고 앱스트랙트, 잉크, 세이, 그리고 스테이블이라고 하고 기존에 있었던 체인도 이 베라 체인으로 운영됐었던 USD 그리고 플로우 기반의 USD도 페이 USD 제로로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까지 포함이 되면 페이 USD 제로는 총 8개의 체인을 운영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선 변방에 있었는데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메인 주류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이더리움, 솔라나, 아비트론까지 포함한다면 이 페이팔 USD는 주요 L1, L2 대부분을 다 커버하게 된 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략적으로 이 2025년에 다중체인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이 글로벌 결제망이나 블록체인 결합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친크립토 기조와 페이팔의 정책이 맞물려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친크립토 정책을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나 제도 환경에서 페이팔이 합법적으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테더와 이 서크 중심으로 있었던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드디어 이제 글로벌 결제 기업 페이팔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향후 이 페이팔 USD 제로 구조 덕분에 중앙화 거래소나 타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RWA 이런 시장에 언제든지 쉽게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많이 가려졌었는데 이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격이 됐어요. 리플하고 도지. 리플과 이 도지 홀더께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뉴스인 것 같은데 많이 덮어졌죠. 왜냐하면 9월 19일에 미국의 현물 XRP 그리고 도지 ETF가 이 렉스 쉐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상장이 됐어요. 근데 이 현물 ETF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렉스 오스프레이라고 하는 이 상품 자체가 이 100% 현물은 아니고 이 스팟 ETF 플러스 파생 상품을 통해서 간접 노출이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형 구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 현물 ETF가 아니어서 많이 좀 시장에 가려진 게 있는데 이 위즈덤 트리나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21 시어즈와 같은 이런 메이저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했던 이 순수 스팟 XRP ETF는 여전히 이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형 ETF랑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이 렉스쉐어즈라고 하는 회사는 뉴욕에 기반을 둔 ETF 전문 운용사로서 약간 중소형 자산 운용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사에 좀 가려진 면이 있지만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점점 이 ETF 상장 문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월에 있을 XRP 현물 스팟 ETF 역시 출시가 될 확률이 아마 99%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현물 ETF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위즈덤트리나 그레이스케일 이런 21 시어즈에서 현물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또 소송을 걸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XRP ETF 출시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사가 좀 오보처럼 나왔는데 미국 최초의 XRP가 도질 현물 ETF라고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메이저 운영사들의 진짜 이 스팟 ETF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러한 뉴스도 시장에서는 큰 뉴스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이나 도지 가격에 큰 실물 촉매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중심이 아니라 멀티 암호화폐 ETF 시장이 개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알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규제 불확실성은 계속 거쳐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암호화폐 주도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조금 참고하실 수 있도록 포지셔닝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이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알트코인 대형주에 대한 바스켓인데요. TF나 ETP의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암호화폐 자산, 이더나 리플, 그리고 솔라나 위주로 사건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탄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계속 RWA랑 토크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랑 토크나 관련된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인프라 토크나 테마라고 하면은 이 오라클이나 브릿지
커스터디 영역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 번째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팔의 USD가 계속 확장이 되고 제도화가 가속이 되면서 이 결제나 송금형 수요가 계속 실사용화될 여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팔에서 선택한 이 여러 가지 체인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별로 얼마나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 변화를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이 호재와 조정이 계속 나타나는 전형적인 과도기적인 장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노이즈에 계속 흔들리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실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TF의 이 파이프라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가 그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주요 이슈와 데이터 흐름을 꼼꼼하게 추적해서 독자 여러분이 한 발 앞장서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스레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또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